오늘 아침 경북 고령군 한 민간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사살되긴 했지만 재난 문자 받으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민간 동물원이나 사설 농장에서 키우던 야생 동물이 관리 부실로 탈출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을 했다. 그런데 1시간여 만에 사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단 궁금한 게 탈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네, 고령의 목장에서 탈출해서 1시간 만에 사살된 사자 이야기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관리를 하다 이제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문을 올바르게 닫지 않은 상태에서 사자가 탈출한 케이스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맹견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도 관리 체계적인 걸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탈출한 뒤에 또 멀리 가지도 않았다. 이미 뭐 사자하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데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20년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격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새끼 때부터 이제 보호자가 길러졌잖아요. 네. 길러지다 보니까 사람 손을 또 많이도 탔고 또 더 가장 큰 것은 탈출을 하고 나도 먼데 가지 않은 것은 일정 공간 울타리 그 공간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이 문제가 돼 있거든요. 밖에 이제 환경이나 낯선 장소에서 경험해보지 못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래서 주변을 이제 배회하게 된 그런 경우이죠. 즉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야생에 살았더라면 나가서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었던데 네, 그렇죠. 좁은 데만 있었다. 네, 일정 공간에 가두다 보니까 이 사회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자기 활동 반경에도 나가서 이제 방대하게 넓은 공간을 찾아가려는 것이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사자가 탈출한 직후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주의 당부하는 메시지도 갔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입산도 금지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이 부분은 대처가 좀 잘 됐다라고 보시는지? 대처는 지금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사자가 탈출했을 때 바로 그 야영객도 많이 있었고 또 인간 주변에 또 민가도 있었던데 이것이 이제 바로 문자를 날려서 이제 알려준 거 대처한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는 굉장히 큰 바운더리를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동물의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 공간 영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이 정해진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기 영역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울타리에서 가둬주면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자기 영역 공간이 그만치 부족했던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변에 이제 애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사자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자도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주변을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면서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이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특히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울타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자가 생활하는 공간치고는 아무리 넓게 해줬다 하더라도 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못 미치는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군요. 이제 고령군 관계자 말로는 이제 주변 주민이나 이장조차도 사자 키우는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왜냐하면 보통 사자 울음소리 하면 주변에서 동물원 같은 데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네, 보통 동물들이라는 것은 이제 어미 사자로부터 배우잖아요. 네. 우는 것도 배우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 또 다른 동물하고 싸웠을 때 자기가 대처하는 요령, 울음소리, 포효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자는 아주 새끼 때부터 사람 손에 길러지다 보니까 이 야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경험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울지 않고 일정 특정 공간에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자를 기르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울음소리도 배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탈출한 시간여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사살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그 혹시 마취총 같은 경우로 잡아 생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야상에서 밖에 탈출하고 나면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마취총으로 쏴서 바로 마취가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사실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놀래서 더 도망을 치거나 또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인명의 또 사건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정한 것이 이제 사살을 통해서 사람이나 뭐 이 안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사자 같은 경우 뭐 사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국제 멸종 위기 종 그것도 2급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사설 목장에서 키워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판테라 레오종으로서 국제멸종 위기종 2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사실 이것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애완동물이 됐던 아니면 동물을 사육할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관리할 때 미흡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저 사설에서도 이제 맹수들을 기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이것이 앞으로는 좀 법적으로도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지금처럼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 보니까 이제 1년 전에 이 목장 안에서 키웠는데 이 목장을 인수했다는 주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자 처리를 좀 요청을 하거나 동물원에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납득이 가셨는지.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맹경이라든지 이런 관리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잘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하면 네. 정말 우리 일반인이 관리하지 못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처럼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네. 뭐 환경청이나 동물원에 또 다른 동물이 살다 보면 그곳에 가게 되면 동물이라는 것은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서열이라는 것은 서로 싸워야 되거든요. 아.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또 다른 동물이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새로운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오게 되면 그 동물끼리는 같이 커오지 않는 이상은 서열을 새로 정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낯선 환경이나 또 새로운 곳에 적응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새로운 곳에 다른 동물이 합사가 됐을 때 적응하기란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지난 11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달성공원에서 침팬지가 우리를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민간 아니면 사설 동물원이나 목장 등에서 관리가 좀 쉽지는 않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야생 동물을 관리하기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부담이 또 생겨나고 뭐 하다 보면 네. 여기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충분한 음식이라도 먹일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렇게 또 무책임하게 또 버려지거나 또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예. 지금 동물원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적에 아이들한테 한번 가서 이런 동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 동물한테 좀 가혹한 곳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물들이 지금 이제 동물 복지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쾌적한 환경과 넓은 환경 이게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 생활하기가 결국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가둬놓고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점점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정말 시설이 좋고 굉장히 방대한 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정말 친화적인 그런 동물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사설에서 운영되는 것은 점점 사라져야 된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이제 사설에서 키우던 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아마
체계적인 관리를 배우지 않으면 쉽진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동물원 운영할 때 또 현실이다 보니까요. 네. 이 많은 또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이라든지 이런 걸 풍족하게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먹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또 뼈만 남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걸 잘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멸종 위기종인 사자를 키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보면 사바나에 사는 왕도화뱀이 등산로에서 발견되고 미어캣도 역시 사막 지역 이런 데서 파는 아이인데 발견되고 이런 걸 보면 이거 어떻게 수입된 건가? 정식으로도 수입이 되는 겁니까, 이건? 네, 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제 수입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동물 애호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상이나 보고 나 한번 길러보고 싶다 해서 접해 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들 많거든요. 네. 근데 외국 뭐 사막에서 자라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하고 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걸 다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입양을 했다가 다시 버려주는 뭐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동물들 선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 그 책임감을 갖고서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보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뭐 왕도마뱀이나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등 관련 당국이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발견돼서 어떻게 구조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혹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어요. 생태계 교란에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열대우림 지역이라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겨울에 또 추위, 뭐 추위에 또 적응 못하게 되면 또 폐사율도 또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태 교란종이 또 우리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먹이라든지 이게 부족하게 되면 또 민가로 또 내려오는 농작물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죠. 예. 보면 이제 뭐 애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력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는 좀 새로운 동물들의 이력제도 필요한 것이냐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래 동물들 수입 절차도 네.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분양을 했을 때 이력제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개체들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이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력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 몇 마리가 분포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경북 고령군에서 탈출했던 암사자 1시간여 만에 사살된 부분에 대해서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